저랑 남자친구랑 9살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대체 어디서 만났냐, 왜 만나냐, 가스라이팅 당했냐, 납치당했냐, 혼전 임신했냐 많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찌야, 여러분 제가 1만 구독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쇼폼이 아니라 이렇게 긴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눈썹 관리하면서 재밌는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바로 9살 연상 남편 첫 만난 2살. 사람들 만나다 보면 남편이랑 어떻게 만났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일단 저희는 자만추 아주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그때 얘기를 좀 하자면 당시에 솔로일 때 제가 골프에 아주 미쳐 있었는데 저랑 친한 오빠가 스크린 골프를 치자고 한 자리에 지금의 남편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겹친 지하 1층 골프존에서 처음 만났답니다. 근데 남편이 골프를 되게 잘 치는 거예요. 골프 공이 임팩트 있게 잘 맞으면 총 쏘는 것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때 제 심장을 때린 거.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골프 되게 잘 친다, 대단하다 이 정도 호감이었지 첫눈에 반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골프를 치고 나서 2차로 맥주집을 갔는데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 2시가 넘도록 그렇게 떠든 거예요. 근데 또 다음날 출근이라 아쉽게 일어났고 그날 인스타를 교환하고 뭐 잘 들어갔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번호를 주고받아서 카톡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단 둘이서 밖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일 끝나고 만나는 거라 데이트까진 아니었고 밤 9시 정도에 만나서 하루는 아이스크림 먹고 하루는 주스 마시고 또 하루는 커피 마시고 그러던 중 여러분 편집을 하려고 봤는데 무려 녹음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영상을 다시 켰고요. 다시 열심히 찍어볼게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오빠가 모임을 가야 되는데 그 모임 장소가 저희 집 근처래요. 그래서 모임 가기 전에 잠깐 얼굴 볼 겸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집 밑에 김밥집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둘이서 처음 먹는 밥인데 분식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근처에 있는 꽁치찌개 맛집을 가자고 했어요. 가서 저는 예쁜 척 하느라고 많이 먹진 않았고 그렇게 밥을 빠르게 먹고 나온 다음 주차해 뒀던 차에 타서 운전을 하지 않고 차에 자일리톨 껌 같은 게 있잖아요. 껌을 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이 오빠가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손을 계속 잡고 있어도 되냐는 거예요. 아니 이미 손을 잡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지? 하다가 혹시? 해서 물어봤죠. 이거 사귀자는 거야? 물었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한 3초 고민했나? 알겠다고 오케이 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 호감은 있었는데 막 큰 이성적인 감정은 없었어서 갑작스러운 고백 공격에 놀라기도 했는데 이 사람 진짜 괜찮나? 이렇게 잰다거나 크게 고민도 안 했고 문제가 있어도 만나봐야 알겠지? 라는 생각? 그래서 그날 사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핑크핑크해지더라고요. 언제부터 좋았어? 이런 질문도 하고 풋풋하게 핑크핑크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오빠가 얼굴을 조수석 쪽으로 들이미는 거예요. 완전 직진. 그러더니 입술을 막치기를 시전. 근데 제 머릿속엔 아까 꽁치김치찌개 먹었는데 냄새 나면 어떡하지? 심지어 둘 다 껌을 씹고 있으니까 키스하다가 껌끼리 달라붙으면 그건 너무 웃길 것 같아서 막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까 스킨십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다닥 떼어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하나도 안 로맨틱했던 첫 키스를 마무리하고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같이 있답니다. 그래서 결혼은 언제 했냐고요? 사실 프로포즈 썰이 더 대박인데 제가 받은 프로포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 반응이 딱 극명하게 갈려요. 남자들은 들으면 오 이러고 여자들은 이래요. 사귄 지 한 3개월, 3, 4개월 정도 됐을 때요. 정말 평소 때랑 다를 거 하나도 없이 저녁 먹고 씻고 이렇게 자려고 누웠는데 왜 나와? 물 좀 뜨게. 홀딱? 정말 평소 때와 하나도 다를 거 없이 저녁 먹고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당시에 남자친구가 이렇게 손을 잡는 거예요. 뭐 손을 잡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잠들락 말락 할 때 저한테 이 손을 평생 잡아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손을 잡고 있는데 또 뭔 소린가 하다가 처음 사귀자고 할 때 손을 계속 잡아도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봤다 했잖아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니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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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잡아도 돼? 이게 프로포즈야? 그날처럼 어김없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정말 한결같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빠가 베고 있던 베개를 냅다 들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반지도, 선물도, 편지도, 음악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9살 연상 남자친구한테
없을 무 마음만 있는 프로포즈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선물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되는지 10초 정도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은 또 오케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해피엔딩 같죠? 이 프로포즈에 대해서는 사실 후유증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결혼한다 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소식을 알리잖아요. 100이면 100. 프로포즈 어떻게 했어? 프로포즈 때 뭐 받았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할 말이 없어요. 이거를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 얘기를 한 100번 정도 하다 보면 남들 다 받는 거 왜 나는 이렇게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제가 어느 날은 모임 끝나고 오빠한테 딱 가서 오빠 프로포즈 다시 해. 편지 써서 정성스럽게 해서 결국은 뭐 다시 받았다는 해피엔딩. 엎드려 절 받은 거죠. 좋은 점이라고 하면 어차피 결혼을 하면 공동 재산이 되는데 굳이 큰 돈을 쓰지 않고 그걸 다른 비용에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물론 저는 주변에서 할 거면 좀 제대로 하라고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좋잖아요. 어차피 인생에 한 번. 그렇게 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시작해서 결혼까지 간 게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결혼이 가능했던 이유, 요것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 아.